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 드라마 대사가 아니라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남긴 말입니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전략일까요? 이 발언과 다르게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 행사하였고 특검은 8월 18일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18일로 예정된 조사도 변호사를 접견하고 나서 출석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김 씨. 이렇게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회피하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나보고 팔고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랑 통화한 거 뭐 싹 지우고 몹세라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남편은 속옷 저항, 아내는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는 전직 대통령 부부. 그나마 있던 예우마저 사라진 지금, 이제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의혹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김건희 씨가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일종의 심경 고백을 했다는 내용이 김 씨의 변호인 측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글쎄요, 네 분께 짧게 그냥 평론을 좀 여쭙겠습니다. 뭐 전략적인 판단일까요? 글쎄요, 전략적이라면 대단히 뭐 빵점짜리 전략이죠. 저는 그냥 영화 제목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거 영화 제목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뭐 호수 위의 달 그림자 이런 것도 영화 제목이죠. 그리고 벌거벗은 임금님, 의자왕 윤석열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스스로들이 조롱받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있을 때 잘하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본인이 국민 앞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말을 철저하게 배신하는 삶을 살아오는 것이 김건희 씨 본인입니다. 그리고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에 면회는 갔습니까? 면회 갔다는 보도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영치금은 넣어줬습니까? 넣어줬으면 아마 변호인이 그 계좌 공개 안 했을 겁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말은 전혀 진정성이 없고 아마 국민들께 아무런 울림이 없을 겁니다. 예, 조현선 위원님. 저는 김건희 씨의 그런 발언에 답을 드리자면 아마 다시 만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두 분이 다시 만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지금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일부 극성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 자체가 이번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댈 수 있는 곳은 동정 여론밖에 없다 보니 저런 궁박한 저런 변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네 분의 패널 모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한 발언 또는 동정론을 위한 발언이라는 취지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변호사께 이 질문 좀 여쭐게요. 특검이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일단은 출석을 하겠다라고 확답은 하지 않았고 그날 변호사 만난 후에 알려주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즉 불출석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구속 적부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도 나와요. 이게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구속되고 7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속 적부심은 그 피의자 신분에서 구속 여부에 대해서 적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청구는 7일 이내가 아니라도 가능은 합니다. 예. 구속 기소가 되는 경우에 그 전에 청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 씨 입장에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출석을 할 가능성은 전 높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그런 예우가 사실상 사라지고 구치소장까지 변경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런 그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물리력을 통해서 그 소환을 강제로 진행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도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 신청뿐만 아니라 소환 조사에도 저는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사에 응하는 것이 김건희 씨 본인에게 이득이 될 거고 아마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도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은 의뢰인인 김건희 씨에게 그렇게 권유할 겁니다. 예. 다만 지금 구속적부심 이야기가 나오는데 설령 그것은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법관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증거인멸의 우려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용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아마도 지금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 측에서 다음 조사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답하지 못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변호인단이 의뢰인인 김건희 씨에게 상당히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2015년 8월에 출시된 것이라고 시점을 특정했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김건희 씨는 2010년에 홍콩에 가서 모조품을 사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주장이 한번 깨지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은 1990년대에 이미 그 제품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수사 주체가 본사, 반클리프 아펠 본사로부터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 안 했겠습니까? 결국은 그 부분 거짓말이 깨지면서 구속에 이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사실 여과 없이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에게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방증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조사 출석 여부도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시켰다. 부당한 행태 시정을 위한 조치다라고 했습니다. 송영은 위원님, 이 단독 접견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제 수감된 피의자를 접견을 할 때 원래는 다른 사람들과 뭐 간단한 칸막이만 있는 그런 공간에서 접견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피의자들, 여러 수용자들 그리고 그 변호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동선상 마주칠 수는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회하자면은 아마도 이제 그 동선상에서 혹시라도 다른 수용자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에 이제 접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다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도 법무부에서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소지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별도의 접견 공간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논란을 정리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윤선 위원님. 과한 게 맞죠? 전직 대통령 수준에 비해서도요. 그렇죠. 일단은 접견 횟수가 사실상 다른 전직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단독 접견실을 이용한 전직 대통령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바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것은 사실상 금시초문 같아요. 특히 변호인도 아니고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면회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증거를 인멸할 그런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도 역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기소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접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측면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보다 더한 과한 지나친 예우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현 위원님, 그러면 서울구치소장도 오는 18일자로 이제 교체될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다시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인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상황이 급단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끝까지 저항을 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 자체는 정치 투쟁을 하겠다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구치소장이 바뀌었다 한들 실제로 집행하는 건 일선 교도관들이지 않습니까? 교도관들이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더 세게 저항을 할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순순하게 끌려나가는 모습보다는 다치고 본인이 더 피해를 입어서 정치범으로서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찌 보면 더 강경하게 저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체포영장이 바로 신속하게 집행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휠체어에 앉아서 안과 진료를 보는 모습, MBN이 보도를 한 영상인데요.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전자발찌와 수갑을 착용한 걸로도 알려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그나마 잘한 조치라고 볼 만하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는 임기 초부터 계속 있었고 3년 내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가짜 출근 차량, 가짜 퇴근 차량 이렇게 보내고 당연히 이 술은 당뇨의 아주 최악의 이 결과를 가져오는 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때는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저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스스로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혹사시킨 결과거나, 두 번째, 저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은 아마 이제 수감이 되고 나서 최초로 포착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이 없을 때 좀 이른 아침에 구치소가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7시쯤에 진료를 받게 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정말 많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바쉐론 콘스탄틴 5천여만 원의 상당의 그 시계, 이걸 대리 구매해서 선물한 사업가 서성빈 씨가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선 전에 김건희 씨가 직접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자기에게 요청했다, 이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현섭 위원님. 그러니까 이 서 씨가 대선 전에 1,000만 원을 후원한 것은 이미 알려졌거든요. 근데 후원금을 원래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입금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예. 후원의 계좌를 통해서 이런 후원금들이 모여졌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본인 명의로 입금한 것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실상 도용을 해서 특정인이 모든 후원금을 납입을 했을 가능성도 사실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짙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치 자금을 후원의 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기대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예. 그것 자체가 추후에 뇌물죄 혐의로 한번 수사를 받아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보다 빨라야 한다라는 그런 문장도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이것도 특검이 조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서 씨의 말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대선이 됐든 뭐 총선이 됐든 어떤 단위의 선거가 됐든 선거를 치르는 쪽에서는 후원금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모금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예. 주변 사람들에게 후원을 독려해달라, 그렇게 해서 후원금이 많이 차게 해달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제 조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이 이루어졌다든가, 혹은 뭔가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그 대가 관계에 의해서 고액의 후원금이 냈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실정법에 저촉이 되겠죠. 예. 과거에도 많이 논란이 됐었던 그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된다면 그때는 정밀하게 수사에 들어가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서 씨의 증언만으로는 조금 앞선 예측일 수 있지만 그 1,000만 원이 과연 어떻게 정치자금으로 후원이 됐는가, 이 과정도 특검이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나토 목걸이, 서희건설이 이걸 줬을 때 나토 목걸이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당시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김건희 씨가 방금 이 시계를 선물한 서성빈 씨에게도 연락을 해서 통화 싹 지우고 없애라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 목걸이가, 서희건설이 준 나토 목걸이가 문제가 됐는데도 서성빈 씨에게 전화를 해서 나와 통화한 내역 싹 지우고 없애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윤영 위원님,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일까요? 뭐 그렇게밖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서성빈 씨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볼 면목이 있는 게, 서성빈 씨가 얘기한 걸 자세히 들어보면 마치 본인은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성빈 씨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미 김건희 씨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서성빈 씨 얘기를 듣고 무조건적으로 제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건희 씨가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희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제2부속실 만들어라, 특별감찰관 만들어라, 민정수석실 만들어서 관리해라, 이런 얘기들 끊임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을 5만 가지를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걸 수습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중요하고 공적 마인드가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고 할 마음도 없었던 것으로 비추어 보아 정말 국민을 배반했다는 헌재 판결이 정말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